다음은 지금 어제부터 그 제기됐던 이준석 이 선대위원장 직책을 사퇴했죠. 그 울산에서 봉합된 게 불과 18일 전이라고. 18일 전이라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아마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랑 이 맞짱 뜬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그 이야기예요. 이준석이 당대표 당선되면서 경험했던 국민 민심을 잡는 경험과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서 자기가 경험했는 그 경험 법칙이 지금 다른 거예요. 윤석열은 사실상 후보가 당선돼서도 국민 경선에 되고는 패배했단 말입니다. 홍준표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그 전략, 그 진영을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진영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윤핵관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면 이준석은 자기가 당대표를 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유권자 문서를 통해 갖고 20대를 잡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논리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당에 되고 아무래도 20, 30 중에서도 남성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가는데 이런 그 선거 전략 인식이 구조적으로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략에서 충돌되는 것이 결국은 그 인맥에 되고 윤핵관으로 해서 충돌로 이어졌던 거고 그럼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두 진영은 화합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이 상황에 되고 지금 그 윤핵관이라는 인물들이 지금 정체가 정확히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을 통치하는 그 방식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시스템에 의존해서 이것을 앞으로 뭐 후보의 선거를 치르고 국정을 치르겠다고 한다면은 그런 입장으로 취한다면 이게 해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후보 시절의 어떤 그 관행 해왔던 형태로서 계속 이 뭉개고 나가면은 내가 볼 때는 두 진영은 이 화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이준석을 애초에 만들 때 인위적인 그 띄우는 흐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슨 당의 의사를 대변하는 부분에서 이준석이 된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준석과 윤석열의 이해관계는 명백히 다릅니다. 솔직히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떨어지고 자기가 당대표 2년 임기가 그래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1년 이상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후 벌어지는 정계 개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세대 교체도 되고 그래서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다 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진영이 항상 대선에 이어야 뭐 자기도 산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 윤석열이 만약에 되면 이준석이가 당 대표를 할 수 있을 건가? 대선 과정에서 애를 먹였는데 제가 볼 때 못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은 윤석열과 자신의 이해관계는 달라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김종인의 입장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가는데 지난달에 그 울산에 가서 술 먹고 그 해결을 하면서 다 들어줄 것처럼 했지만 김종인이 와보니까 이름만 총괄 선대이지 총괄도 없고 그리고 이준석이가 홍보활동하는데 실제로 뭐 조수진이나 이런 홍보단에서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를 갖고 놀았다. 그런 시켜줄 생각이 없으면서 왜 합의했냐. 약속 위반이다. 이런 선택이라고 봐요. 거기에다가 뭐 신지혜입니까? 지가 이대남이면 그건 또 이대녀를 상징하는 거가. 그것도 불쾌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판을 깨면 김종인이 그참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를 장악하려고 둘이가 합의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준석과 김종인의 방향으로 가면 국민의 동당이 윤석열이가 대선에 이기느냐 이것도 또 의문이 있어요. 김종인이가 중도를 확장하느냐 이준석이가 2030을 잡느냐 솔직히 누가 이준석이가 2030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버지 찬스로 정치판에 들어와가 10년 백수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한다 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두 사람이 저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한들
윤석열이가 대선에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도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가 뭐 계엄 문제나 이런저런 또 청와대하고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뭔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것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당이라는 거는 선거가 돼서 후보를 뽑고 나면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후보 이상의 권한을 쥐고 후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한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윤석열이 이준석과 김종인을 정리하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 저 문제가 또 김종인한테 뭐 해서 적당히 수습을 한다 치더라도 또 한 50일 남겨놓고 터지고 또 한 20일 남겨놓고 작년 총선 전에 저 국민의힘당 정신이 미래통합당에서 벌어진 거 2016년에서 그때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일들이 다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윤석열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치르든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다 얽혀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그냥 지는 걸로 끝나든가 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윤석열이 뭐 이렇게 좀 단언하자면은 본인이 다 알아서 정리하기는 이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는. 아니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것도 역부족인 사람이 대통령을 뭐 하려고 합니까? 아니 솔직히 당에 선대위 그거 주물러서 끌고 가는 문제를 갖다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관리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나라를 맡아가 관리가 된다고 봐요. 나는 그게 역부족이면 여기서 후보 사퇴해야지. 나는 지켜볼 때 그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 사람이 정치에 진출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문재인에 맞서서 자기가 정권 그 교체를 해나겠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 제일 큰 야당 세력에서 누구랑 같이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가장 지금 민심을 그나마 반영할 수 있느냐, 능력을 보였느냐, 이런 거를 소개받고 이렇게 팀을 짜고 이렇게 해서 됐을 건데, 우려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저건 아닌데, 근데 그게 저는 지금까지 극복되지 못하고 이어져 오고 있다 봐요. 근데 어차피 지금 그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조직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득권자될 수밖에 없고 부류 뭐 이런 사람들 부주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얹히는 있는 순간 이 지금 신주류들하고의 싸움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준석과 윤석열의 뭐 이런 갈등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또 깊숙이 들여다보면, 지금 이 보수 정판의 신주류와 구주류의 또 일대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 지금 그동안 이 보수 정파의 구주류들이 계속 밀리는 형태였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 사실은 이 당내에서 그러니까 조직세가 약했던 김기현 의원이 권성동 의원을 이겼거든요. 권성동 의원을 이겼죠.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경원 또 이 경선 후보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주호영 나경원을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이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이 세 번의 당내 선거를 통해서 신주류가 다 신상한다 부상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구주류의 입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구주류가 지금 이번에 그 대선 경선을 통해서 역전을 한번 노려보려고 했던 것이 이 카드가 윤석열이었고, 윤석열을 통해서 지금 일단 자기들이 유일한 고리를 점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경선 과정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을 건널 때 뗏목은 그걸 쓸 수 있지만 강을 건너고 뗏목을 버려야죠. 이제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시기인데, 근데 그렇게 못한 거죠.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분명히 해라. 그걸 지난번 울산에서 한번 시위를 해서 어느 정도 터닝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김건희 문제라든지 또 아까 뭐 공부당 문제라든지 또 대표 패싱 문제라든지 윤핵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정권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럼 옛날과 똑같이 가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이준석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김종인하고 코드가 어느 정도 일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김종인이 어제입니까? 그저입니까? 이게 한겨레하고 인터뷰인가요? 그리고 먼저 원내각제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주로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명한 시각차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의 뭔가 이렇게 이 봉합은 저는 미봉이 거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이준석과 지금 선대위 부분이 결국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게 후보란 말이 있듯이 본인 이준석 대표가 네. 그래서 이준석과 그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네. 뭐 어떻게 말하면 구주류와 신주류 간의 어떤 네. 서로의 그 세력 다툼이라면은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어떻게 정리되더라도 네. 또 2라운드 김종인과 윤석열이 또 쟁투가 또 배울 수 있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다음 주부터 이 선대위 차원의 본격적인 정책 발표를 이제 예정되고 있는데 이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이 총괄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 네. 구주인 사람도 전부 작은 정부, 네. 시장주의자들이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통령 당선된다면은 당선 이후의 그 구상이 네. 전혀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이게.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일종의 뭐 명대사처럼 99가지가 틀리더라도 네. 정권 교체 한 가지만 같아도 같이 간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하는데 아마 그거는 이 서로 간의 그 갈등은 지금 다 내재된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터질 것 같아. 봉합되더라도 이번이.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면 윤석열이 떨어지는 거고 김종인이 또 다음에 다른 진영에 가서 선거 돕는다 할 수 있고 이준석이야 뭐 저기 윤석열이 떨어지면 룰을 날라야 하니까 결국 윤석열이가 이 선거판을 자기 스스로 끌어갈 능력이 없다면 저는 후보 사퇴하는 게 맞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 가치를 국민 앞에 밝히고 자기 능력으로 끌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500명이래요 선대위에 8개 무슨 위원회 그리고 뭐 20개 본부장 저게 필요하면 사람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마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가지고 정책으로서 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따위 선거운동을 하는 한은 이 문제는 윤석열한테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임명장을 뭐 100만 개까지 주사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던데 윤석열 후보가 아까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 후보는 어쨌든 간에 자기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들리는 말로 보면 TV 토론 네. 법정으로 중앙선관을 해야 되는 게 3번 있잖아요. 그것만 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였고 20일 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 간담회에 같이 초대했는데 불참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방송사들이 또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갖다가 요청하고 할 건데 그 부분을 갖다가 거부한 상태에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명표만 놔놓고 진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이 부분을 회피한다면은 그야말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양상만 보면 지금 현재 그 도전자가 마치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고 참패형은 지금 거의 그 윤석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옛날에 조원산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 블로그에 유명했던 예. 그 사람을 아마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 사람하고 물었대요. 윤석열 후보한테. 당신은 그럼 이 복싱 스타일로 보면 이 저 아웃복스 많이 하던 무슨 웨더죠? 매드워드. 매드워드냐 스타일이 그거냐 아니면 타이슨이냐니까 나는 무조건 타이슨이지 이래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그 말은 전혀 100% 달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웃복스 완전 전형이 아웃복스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경선 토론 때 아웃복스를 했죠. 네, 경선 때도 아웃복스를 했고 경선 때야 사실은 그 안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았으니까 아웃복스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본 경선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야당 후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저는 토론을 회피하는 부분들이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재명 쪽에서는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먹혀 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 한번 검증해서 깨지는 함이 있더라도 본인이 그걸 해야 돼요. 어차피 법적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는 선거는 미디어 선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난번 그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제가 윤석열 후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발광체로서의 모습은 별로 없지만 반사체로서는 잘 방어해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 겁을 먹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중요한 국면에 가서는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